거두절미하고 전압과 전류의 관계. 전압 조절, 전류 조절. 전압이 높을수록 절연이 중요하다. 이 보일러 스팀 파이프 생각하세요. 422하고 485는 전류. 센스 있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거 신나게 한 40분 넘게 촬영을 했는게 앞부분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새로 촬영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서론 길지 않게 거두절미하고 전압과 전류의 관계.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옴의 법칙이죠. 옴의 법칙. V는 IR. V는 전압을 나타내고요. I는 전류, R은 저항입니다. 즉,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제 요 관계를 보여주는 게 옴의 법칙인데요.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의 각 항들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다른 공식들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제 주인공이 전류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그러면 R을 V 밑으로 보낼 수 있죠. 전류는요, 전압 나누기 저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하고 R은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저항은 전압 나누기 전류. 이게 옴의 법칙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식 세 가지인데요. 자, 이 모양을 잘 한번 보십시오.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죄송하지만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함수라는 거 배우신 적 있죠? 함수. y는 fx. 자, 여기서 이 x는 뭐냐면은 이제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v는 variable. 독립변수는 내가 마음대로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x를 넣느냐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된다. 그래서 x는 내 마음대로 조작하는 변수라고 해서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y는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자, 옴의 법칙의 공식 한번 보십시오. 이런 함수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좌변을 종속변수라고 놓고 보면은 우변에 있는 어떤 하나는 독립변수, 이렇게 간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검정색 마커가 이상해요. 잘 안 지워져요. 다른 색으로 할게요. 보시기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R은 그냥 고정된 상수로 놓고요. I를 독립변수로 했다. 그러면 이제 V가 종속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보십시오. 100ohm짜리 저항에다가 10A의 전류를 흘렸다. 그러면은 이 저항 양단에 발생하는 전이차가 어떻게 되느냐? 전압이 1000V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V. 반대로 똑같은 100ohm짜리 저항에다가 1A만큼의 전류를 흘렸다. 그러면은 전압은 얼마예요? 100V죠. 100V로 결정이 된다. 즉 100이라는 고정된 저항을 놓고 전류를 1이나 10이나 변화를 시켰더니 독립적으로 변수처럼 변경을 했더니 종속적으로 전압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여러분, 파워 서플라이나 이런 파워 소스 중에요, 전압 전원, 전류 전원이 있다고 칩시다. 가장 흔한 전원은요, 우리 생활에서 접하는 거는 전압 전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 전원, 그죠? 이런 콘센트에 들어오는 것도 220V라고 스펙을 명시하잖아요. 그 220V는 무엇의 스펙인가요? 전압의 스펙이죠. 전압 전원입니다.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파워 서플라이도 있죠. 파워 서플라이에 보시면은 이제 검정색 선은 0V, 그러니까 공통선이고요. 노란색 선이 12V, 빨간색 선이 5V 해가지고 이렇게 전압이 결정이 되어 있는 전압 전원입니다. 그래서 전압 전원이 흔한 건데, 우리 핸드폰 충전기 같으면 5V, 고속 충전기는 9V, 건전지는 하나에 1.5V, 리튬 이온 전지는 3.7V. 전압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압 전원인데,
자, 그러면은 거꾸로 요 공식을 봅시다. 요 공식에서는 전류가 종속 변수잖아요.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요 공식이 더 일상생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압도 고정이잖아요. 여기 이 경우에 전압을 상수로 둬요. 그 다음에 저항. 여기서 종속 변수, 여기서 독립 변수가 뭐냐? 저항이 독립 변수라고 두면은, 자, 우리가 똑같이 220V라는 상용 전원을 두고요. 어떤 전기 제품, 어떤 부하는 저항치가 10ohm이었다고 칩시다. 곱하기가 아니지. 나누기죠, 나누기. 죄송합니다. 나누기. 자, 그러면 220V 전원에다가 10ohm짜리 부하를 연결했을 때는 소비되는 전류가 얼마냐? 22A죠. 22A. 반대로 100ohm짜리 부하를 달았다. 100ohm짜리 부하를 달면은 2.2A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예. 이게 전압 전원이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정전압 정전압 정전류 이거를 언급하려고 한 거는 뭘 보여드리려고 한 거냐면은, 자, 아까 다시 콘센트로 들어와가지고, 이 콘센트는 220V잖아요. 여기에 어떤 부하를 연결을 하더라도 공급하는 전압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전압이라고 해요. 물론,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큰 부하를 연결을 하면은, 뭐 수십 킬로와트짜리, 그러면 약간 전압 강화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적인 가전제품을 연결한다고 해서 전원 전압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전압이고요. 건전지도 마찬가지죠. 건전지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 범위 내에서, 그리고 건전지의 수명이 남아있는 한 건전지의 전압은 1.5V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전압원이고요. 정전압이기 때문에 요거를 상수로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값이 상수로 놓이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될까요? 이게 정전류원이겠죠. 정전류원. 정전류원이라는 거, 그죠? 기호로 보면은 회로도에서 건전지, 전압원은 이렇게 건전지 기호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뭐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류원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전류 소스. 예를 들어 저기 만약에 10A짜리 정전류 소스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회로에다가 저항을 건다. 1ohm짜리 저항을 걸었다. 그러면은 이 저항 양단에 나타나는 전위차가 얼마가 되느냐? 전압은 IR이잖아요. IR. 그냥 곱하면 되거든요. 10V. 이렇게 돼요. 만약에, 자, 잘 보세요. 아까 썼던 I는 V 나누기 R 공식에서는 종속 변수가 저항에 반비례를 했죠. 지워버렸는데, 우리가 전압 소스에다가 저항을, 이게 가변 저항이라고 칩시다. 조절할 수 있는 독립변수, 가변 저항. 저항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점점점 작게 흘러요. 저항이 커질수록. 전압이 동일할 때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작아요. 반비례를 해요. 자, 그런데 요 경우는 보세요. 재밌어요. 정전류원이 있다고 치면은 저항을 키우잖아요. 저항을 키웠을 때 전압도 같이 커져요.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파워 소스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정전류원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기가 어려운 것 같죠?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도 요즘 많이 쓰시는 LED 조명, LED 조명의 전원장치, 컨버터라고 하는 요게 정전류 소스입니다. LED 칩은요, 그 스펙상 흘러야 될 전류 요 값이 좀 민감한 편이에요. LED 칩의 전격 전류 이상으로
사실 뭐 백열등도 마찬가지인데 전격 전류 이상으로 전류를 흘려버리면은 칩이 과열돼서 소손이 되죠. 그리고 전류가 너무 적게 흐르면은 밝기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LED는. 그래서 그 최적의 전류 값을 항상 일정하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전류 소스를 사용하는데, 혹시 전기나 전자 쪽으로 전공하셨던 분들 중에는 학교에서, 아니면 전공이 아니었더라도 혹은 관련 직종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산업 현장에서 파워 서플라이라는 거 만져보신 적 있죠? 파워 서플라이에 보시면은, 자, 출력 단자가 있어요.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직류 파워 서플라이. 전압 조절, 전류 조절, 이런 단자가 있을 때, 제가 학생 때 이 파워 서플라이를 보고 굉장한 혼란이 온 적이 있어요. 굉장한 혼란이 왔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공식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다이얼이라는 거는 이 두 개가 다 독립 변수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핏 봤을 때. 그러면 전압도 내 맘대로, 전류도 내 맘대로. 그러면 그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게 저항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가변 저항 말고 고정 저항을 달았어요. 고정 저항을 달고는, 야, 전압은 10V, 전류는 1A를 흘려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이거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다이얼이 의미하는 거는 맥스 값일 거예요. 제가 그 혼란을 겪은 이후로 다시는 이 파워 서플라이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피셜이 아닌 뇌피셜입니다만은, 저는 이 뇌피셜이 오피셜에 정말 근접해 있다고 확신해요. 맥스치면 맥스치. 자, 그러니까 10V 1A는 맥스로 놔두고 저항을 만약에 10ohm을 걸었다. 그러면은, 자, 10V에 10ohm이니까 1A죠. 아, 너무 지금 딱 맞게 해버렸네. 100ohm으로 해야 되겠다. 10V에 100ohm 걸었으면 전류는 0.1A가 흐르는 거잖아요. 1A 범위 아래에 있죠. 예, 이렇게 돼요. 10V는 설정한 만큼 10V가 나오고 전류는 0.1A가 나오는 상태. 이렇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전압 다이얼은 1V에 두고 전류 다이얼을 10A로 했다. 1V 10A. 그리고 계산하기 좋게 10ohm을 했다. 자, 얼핏 보기에 10ohm짜리 저항에 10A 전류를 흘렸으니까 전압이 100V가 돼야 될 것 같은데 1V로 리미트 해놨죠. 그러면 전압이 1V, 저항이 10ohm이니까 전류는 0.1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A를 넣었다고 해서 10A가 다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저항 때문에. 자, 이거는 전압과 전류 다이얼이 모두 있는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에 이렇다는 거고요. 전압이나 전류나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맥스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거 말고, 자, 조절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파워 서플라이가 있겠죠. 전압만 조절되는 거. 이러면은, 자, 전압만 조절되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저항을 계산하기 편하게 1ohm을 달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전압을 1V로 설정하면 전류가 1A, 전압을 10V로 설정하면 전류가 10A. 이렇게 되겠는데, 만약에, 전압을 한 220V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1ohm 저항 때문에 전류가 220A가 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겠냐고. 그게 이 파워 서플라이의 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혹은 전격, 사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이 파워 서플라이는 100W짜리 파워 서플라이였어요 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전압도 200이라고 할게요.
100W짜리 파워 서플라이에서 200V에 전압을 출력을 시켜요. 만약에 저항이 100ohm이었다. 그러면은 전류가 얼마 흘러요?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니까 2A죠. 예. 전력 공식 아시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것도 옴의 법칙에 있는 요 각각의 변수들을 대입해 가지고 변형할 수 있어요. I는 R분의 V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R분의 V 제곱이 될 수도 있고, R분의 V 제곱. 또 혹은 V에 대해서 풀면은 V는 IR이잖아요. V는 IR이니까 IR, I니까 I 제곱 R. 예. 이 전력 공식인데, 보세요. 뭐 어떤 경우에 대입을 해도 다 맞아요. 100ohm에 2A니까 I 제곱 4, R은 100, 400W. 아니면은 전압 곱하기 전류 200에 200V에 2A, 400W. 맞죠? 똑같죠? 어느 경우에 넣어도 맞아요. 혹은 V 제곱 4만 나누기 R 100 하면 또 400W 다 맞아지는 거예요. 근데 400W는 이 스펙보다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전류가 나올 수가 없어요. 200V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전류는 0.5A겠죠. 그래야 얘를 곱했을 때 100W가 나오는 거잖아요. 200V 출력을 설정하면은 전류는 0.5A 이상 못 나오는 그런 파워 서플라이가 되겠고요. 이거 뭐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 생각하면 좋아요.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에서 뭐 마음대로 조절은 안 되지만은 다양한 전압의 선이 나오잖아요. 3.3V 전압도 나오고 12V 전압도 나오고 5V 전압도 있어요. 이런 전압들이 나오는데 정전압원이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제가 여기서 정전압이면 항상 5V여야 되는데 여기에 한 100ohm짜리 저항을 달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파워 서플라이 요즘 뭐 얼마짜리 써요? 못해도 500W 이상은 다 쓰죠. 요즘은 컴퓨터가 하도 용량이 크니까. 5, 25 나누기 100 0.25W죠. 0.25W.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가능해요. 0.1옴 250W죠. 가능해요. 0.01옴 2500W죠.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쇼트에 가까운데 2500W가 되면 얘가 낼 출력이 힘이 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5V라는 전압을 유지를 못 시켜줘요. 아무리 정전압원이라지만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빠를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정전류원.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없는 파워 서플라이니까. 이 다이얼을 막 돌려가지고 내가 전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쳐보세요. 예? 0A부터 뭐 한 10A까지 마음대로 출력할 수 있는 정전류 소스라고 쳐보자고요. 아까 전압 조절 다이얼만 있는 전류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압의 상한선이 내가 다이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뿐이지 이 전류계에는 분명히 전압 상한선이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 해요. 분명히.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30mA. 사람 몸에 30mA 전류가 흐르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제가 이 다이얼을 10도 많다 1A에다가 맞춰놓고 양단자를 손으로 잡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제 몸에 이 파워 서플라이가 스펙대로 어떤 부하가 걸리더라도 무조건 1A를 흘려줍니다 라고 해버리면 제가 만지면 저는 죽어요. 왜? 30mA 전류보다 무려 30배나 큰 전기에 감전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사람 몸에 30mA 전류가 흘리려면 굉장히 높은 전압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압 상한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안전상.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이 다이얼에서 해주는 거는 전압 상한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전압 상한 범위를 넘어서면은 이거를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정전류 파워 서플라이. 그래서 상한선 내에서만 사용을 한다면은 어떤 고정된 저항을 두고 10ohm짜리 저항을 두고
전류를 변화를 시키면은 아까 제가 그림 그렸었죠. 종속 변수인 전압은 전류가 올라가면 전압도 올라가는 정비례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해보면은 첫 번째 테이크가 항상 아쉬워요. 처음 찍었을 때만큼 잘 하는 것 같지를 않아, 설명을. 날려먹었을 때 영상이 더 설명 잘 했는데 참 아쉬워 죽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날려먹지 않은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전압이 이제 클수록 조심해야 될 거, 절연. 전류가 클수록 굵기. 이 얘기를 했는데 굵기에 대한 설명은 온전하게 살아있는데 절연에 대한 설명은 역시나 날아가고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전선을 보면은요, 전선에는 이런 피복재로 감싸여져 있어요. 이런 중심 전선이 있으면은 피복, 자켓이라고도 하죠. 혹은 뭐 전선 다발, 케이블의 외피를 더 정확하게는 얘를 자켓이라고 하고요. 이게 자켓이고, 요거 하나하나는 이제 그냥 피복이라고 하는데, 이 피복의 역할이 뭐냐? 절연이거든요, 절연. 우리가 막 전선 까가지고, 다른 전선 까가지고 막 이렇게 이었어요. 그러면 뭐 해요? 전기 테이프로 돌돌돌돌 감잖아요, 이렇게. 이거 왜 감아요? 절연이죠, 절연. 혹은 수축 튜브를 끼워가지고 조인다든가, 꽃가를 씌워가지고 앞잡기로 찍어버린다든가, 다 절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왜? 절연을 안 해놓으면 건드렸다가는 감전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닿아서 쇼트 나오고 합산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절연을 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절연의 두께. 전압이 낮을 때는 절연을 대충 해도 돼요. 스카치 테이프로, 그죠? 우리 애들 장난감, 건전지 쓰는 애들 장난감 갑자기 작동을 안 해가지고 봤더니 뭐 속에 선이 끊어졌더라.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도 돼요. 스카치 테이프로 대충 붙여놨다고 해서 물론 훌러덩 이게 벗겨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벗겨지진 않을 만큼만 잘 감아놓으면은 안에서 지네들끼리 아무리 닿아도 쇼트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220V짜리 전동 공사를 하고 선을 이었는데 이거 스카치 테이프로 대충 둘둘 감았다? 뭐 내가 사는 집에, 내 집에 내가 혼자 쓸 건데 뭐 그렇게 감는 거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남의 집에 공사를 그렇게 해줬다? 욕 바가지로 먹겠죠. 그럴 때는 전기 테이프 제대로 된 거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절연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전압이 더 큰 거, 우리 전신주 위에 있는 고압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절연을 정말 강하게 해야 돼요. 공기도 부도체잖아요. 우리 공중의 공기. 보시면은 콘센트에는 220V의 전압이 항상 도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 콘센트 코앞에까지 손가락을 댄다고 해서 전기가 이쪽으로 올라오지 않죠. 왜냐하면은 제 손가락과 콘센트 사이에 있는 공기는 부도체거든요. 절연제란 말이에요. 공기가. 부도체랑 절연제는 거의 의미상 비슷해요.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절연제의 특징, 전기가 못 흐른다. 부도체의 특징, 전기가 못 흐른다. 요 관점에서는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공기에 절연력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배운 바에 의하면은 공기 두께 1cm, 그러니까 1cm 간격으로 두 전극을 놓고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가지고 높이다가 전압이 한 3000V가 되면은 이 1cm 간격을 뛰어넘어서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스파크가 튀어서. 여러분들 라이터 딱딱이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불꽃 보이죠? 그죠? 탁 하고 튀는 거. 가스레인지 점화장치나. 그런 게 전압이 높기 때문에 공기를 가로질러서 전류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연 파괴라는 겁니다. 절연 파괴.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은요, 절연 파괴가 일어나요. 전압이 커지면은, 자, 절연 파괴. 이거 제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불을 막 떼가지고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요. 물을 막 끓여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뽑아내요. 전기. 공장 같은 데도 가면은 이런 전기를 가지고 뭐 동력으로 쓰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가 있는데
전기를 운송하는 스팀 파이프가 있잖아요. 스팀 파이프가. 그리고 이런 보일러나 스팀 파이프에는 보면은 계측기가 달려 있어요. 압력계가. 근데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하는 게 결국 이제 불을 조절을 해가지고 압력이 너무 높으면 화력을 줄이고 압력이 낮으면 화력을 키우고 해서 전기 압력을 증감시키잖아요. 근데 이 압력 감지기가 뭔가 고장이 나가지고 불이 막 맥스 파워로 뗐다고 쳐봐요. 압력계 바늘이 점점 올라가요. 여러분들 겁나죠? 전 옆에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겁나서. 왜? 터질까봐.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 스팀 파이프 터지겠죠? 그게 뭐예요? 이 스팀 파이프가 아주 튼튼한 강철로 만들었겠지만 여기 어딘가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압력을 못 견디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려. 절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절연도 전압이 새 나오지 못하게 강철 파이프처럼 이걸 감싸주는 건데 전압이 너무 높아버리면은 이 중에 어디 약간이라도 절연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터뜨리고 전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기 불꽃이 막 튀어나와 버려요. 주변에 가면 감전되거나 혹은 이제 두 전선 간에 튀어가지고 합선되고 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높을수록 절연을 정말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복을 아주 두껍게 피복하고 또 피복하고 이렇게 두껍게 피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높을수록 절연이 중요하다. 이 보일러 스팀 파이프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압력이 높을수록 이 파이프가 튼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는 지난번에 영상에 살아있었으니까 생략할게요. 굵기. 전선이 굵어야 많은 전류를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이들 검색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야기하는 와중에 정전류, 정전압 이거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테이크만큼 설명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지금 얘기하다가 하나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우리 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산업계에서 통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기호죠. 이거 RS232 Recommended Standard라고 해가지고 권장 표준 232 422 485 이게 통신 방식인데 232는요 전압 방식입니다. 전압 대략 10V에서 12V 내외의 그러니까 플러스 12V 마이너스 12V 요 사이에 전압을 가지고 통신 선로에다가 신호를 인가하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를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런 신호를 전압을 가지고 인가를 해요. 그래서 12V 플러스 마이너스 12V 전압이 먼 거리에까지 도달을 하려면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도선에는 미약하나마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직렬로 쌓여가지고 저항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압은 저항이 커질수록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신 측에서 인식할 수 없는 범위만큼 전압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 통신이 안 되는 거죠. 도달 거리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10m였는지 100m였는지 하여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을 한 게 뭐냐? 사둘둘이거든요. 사둘둘은 전류 방식입니다. 전류. 사둘둘하고 485는 전류. 그래서 232에 비해서 도달 거리가 훨씬 길어졌습니다. 왜? 도선의 저항치가 얼마 정도 있더라도 전류 방식이니까 이게 도선의 저항이 예를 들어서 뭐 커져가지고 1ohm이 됐든 혹은 더 커져가지고 10ohm이 됐든 전류 방식이니까 아까 제가 정전류 파워 소스 말씀드렸잖아요. 저항이 뭐가 됐든 간에 얘의 스펙 범위 내에서는 설정한 만큼의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먼 거리에까지 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는 신호를 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멀어지면 무한정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져 가지고 이 저항치가 커졌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똑같은 전류 예를 들어서 10mA라는 전류를 가지고 통신을 한다고 쳐요. 이게 10mA인데 저항치가 100ohm이면은 얼마야? 곱하면은 1V죠? 1V는 위험하진 않네. 더 크게 합시다, 그러면. 100kΩ였다고 칩시다. 100kΩ만큼
통신선로에 저항이 커질 만큼 먼 거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 곱하면 얼마냐고요. 1000V잖아요. 1000V. 1000V 단자에 만지면 사람이 감전되겠죠. 위험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가니까 이것도 거리가 무한정 길어지진 않지만은 232에 비해서는 훨씬 먼 거리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전류 방식의 통신이 있어요. 그리고 422하고 485의 차이는 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32나 422는 1대1 통신이에요. 근데 485는 버스 방식으로 통신 선로를 두 가닥을 깔아놓고 여기다가 단말, 여기다가 단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마스터 1대 다 통신할 수 있는 게 485입니다. 혹은 다대 다도 가능할지도 모르죠. 어차피 버스 방식이니까 1대 다 혹은 다대 다. 이게 485. 예, 또 3000포 빠지면 섭섭한 3000포까지 해가지고 오늘 전압과 전류의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자주 부탁드리진 않지만은 제 영상 즐겨보실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영상 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